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파일 보니까 제가 좀 옛날 파일이더라고요. 지금 외부 차광하는 거에 관련해서 이제 조금 다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반 그 단동호실 같은 경우는 위에다가 이렇게 씌워놓거든요. 아예 4월부터 거의 9월까지는 장마철 빼놓고 다 씌워놓고 있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 이유가 나중에 조금 더 수업을 진행하면은 광 요구량이 있는데, 이렇게 씌워놔도 보통 4월부터 9월까지는 그 과체류 재배에서 전혀 문제 없을 정도의 광량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씌워놓은 모습이고, 그 다음 제가 오늘 차광제부터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차광제는 그 일종의 페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다가 이제 그 온실의 껍데기, 그러니까 유리 표면이나 플라스틱 비닐 표면에 이제 위에다가 이제 이걸 뿌리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어디야 노루 페인트라고 유명하죠. 거기서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페인트에서 좀 사용하던 거고, 이 페인트의 원료는, 이 차광제의 원료는 일반적으로 저기요 그 뭐라고 하죠? 녹말이에요. 녹말가루, 녹말가루를 특수하게 가공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자연에는 환경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리고 이 차광제의 단점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 차광제는, 그러니까 차광 도포제 같은 경우는 외부 차광이에요, 내부 차광이에요? 기본적으로 외부 차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차광을 할 때 외부 차광이 좋다고 해서 내부 차광을 좋다고 했어요. 환경만 검색할 때는 외부가 좋죠. 그러니까 이 차광제를 선택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외부 환경은 좀 좋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이게요. 저기 단점도 있지만 보게 되면은, 일단 차광제는 한번 도포하게 되면 일정 기간 사용되고요. 이게 기후의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비가 계속 내리면은 차광제가 금방 벗겨지고요. 반대로 비가 안 내리면은 차광제가 안 벗겨져요. 그래서 안 벗겨져서 문제가 돼요. 자연에 좀 이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장점은 시설 투자비가 일단 안 들어가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시설 투자비는 없죠. 재료비가 들어갈 뿐이죠. 껍데기에다 바른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차광류 및 차광 지속 시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차광류라는 거는 일반 그 커튼 같은 경우는 50% 커튼이다 하면 50%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페인트는 저거는 이제 시속 농도에 따라서 30% 차광할 수도 있고 40% 차광할 수 있어요. 물론 한 번 정해지면은 끝까지 가는 거지만, 내가 그 페인트의 농도에 따라서 차광률을 정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파장별로 선택적 차광 및 투과율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 페인트 중에서 이제 차광 도포제 중에서 조금 가격이 나가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특수한 파장. 우리가 지난번에 광을 배울 때 뭐 배웠어요? 제일 많은 게 가시광선, 그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면 좋겠죠. 우리는 차광을 했는데 커튼을 쓰면 어떻게 돼요? 가시광선, 파라고 하는 광합성광하고 적외선이라고 하는 열선이 동시에 차단되죠. 근데 선택전 차광제가 어떤 것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 그러니까 파광은 20% 차광하는데 열선, 그러니까 적외선은 40% 정도 차광하는 이런 페인트도 있다. 그냥 기능성이죠. 굉장히 좀 고가의 되겠죠. 이런 것들요. 단점은 이제 기상변화에 대한 대응이 곤란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름이라 할지라도 흐린 날에 광이 부족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4월부터 장마 들어오긴 6월까지는 어때요? 건조합니까? 습합니까? 건조합니까? 비가 많이 옵니까? 비가 잘 안 오죠. 가물죠. 항상 4월부터 6월까지는 어때요? 무슨 가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뉴스에 계속 나오죠. 근데 만약에 기상이 변해서 열흘 정도 비가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차광도포제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5월 초에 차광도포제를 뿌렸어. 근데 뿌리자마자 열흘간 비가 와. 그럼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가 광이 부족해지는, 그러니까 광이 많은 기간이지만, 그러니까 여름이라는 건 광이 많은 기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이 부족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페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비만 오면 벗겨진댔죠. 네, 비가 계속 오게 되면은 씻겨진단 말이에요. 내가 돈 주고 뿌렸는데 사라지겠죠. 페인트의 효과가.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차광이 필요 없어지더라도 차광제가 남아있으면 세척약처럼 제거해야 된다. 이거 뭐냐면은, 내가 8월 초에 정식을 했기 때문에 7월 말에 페인트를 칠해놨어요. 그러면은 9월 중순, 최소 늦어도 아무리 못해도 10월 초에는 다 벗겨내야 되거든요. 아무리 늦어도. 근데 만약에 8, 9월 달에 비가 안 오고 가물어 버리잖아요. 페인트가 잘 안 벗겨져요. 그럼 페인트를 벗기는데 많은 노동력이 또 들어가요. 이런 단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페인트의 차광도포제의 사용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취업을 하든 창업을 하든 간에 페인트 칠을 내가 할까요? 아니에요. 요새 업자들이 다 해줘요. 예를 들어서 2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0평당 보통 30만 원 정도가 좀 올랐을지도 몰라요. 몇 년 전까지면 30만 원이었거든요. 30만 원에 페인트 가격과 씌우는 가격, 그래서 지우는 가격까지 포함해서 3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이런 시설채소 분야, 이렇게 스마트팜 분야는 굉장히 이게 뭐라고 하죠? 분업화가 돼 있어요. 이것들이요. 이거 어떤 분야에 예를 페인트는 페인트, 시설 수리는 시설 수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분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도포를 하는 시기가 뭐냐면요. 일단 토마토는 순광은 800와트면 너무 강한 식으로 차광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보통 600에서 800와트를 토마토를 얘기하는데 토마토를 왜 기준으로 얘기하냐면은 과채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설채소 중에서 토마토와 오이가 그리고 파프리카 이 세 개 종목이 가장 많은 광을 요구해요. 그 나머지는 다 그 이하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 토마토에서 800와트에서 차광한다는 얘기는 다른 작목들은 그 이하에서 차광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800와트라는 거는 이제 토마토는 800와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일단 순광원이 많더라도 차광 커터를 조절했으면 일단 차광 커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즘은 또 추세가 이런 추세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가 차광 커튼이 있어도 5, 6월 달에 도포제를 일단 뿌려놔요. 그리고 도포제를 뿌려놓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너무 뜨겁고 광이 강할 때는 그때서 커튼을 사용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어차피 5, 6, 7, 8, 9월 달에 흐린 날을 빼고는 광이 너무 강하고 온실이 뜨겁기 때문에 일단 커튼을 쓰는 건 100%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싸리 처음부터 도포제를 칠하고 커튼을 갖고 나중에 조정한다. 어차피 지금 칠한다고 보고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환경제어 시간에 좀 더 공부를 들어갈 건데 일반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우리가 적정 광량이 거의 2배가 들어와요. 온실 안으로.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 키우는 적정 광량이 약 2배가 들어오니까 기본적으로 50%는 차광화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여본이 온실 내 기온보다 2도가 높아진 시간, 그러니까 길어지면 뭐냐면은 순간적으로 잎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때는 차광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차광 도포제를 뿌려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통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보통 4월부터 9월까지는 거의 다 그래요. 9월까지는 거의 다 차광을 하지 않으면은 여본이 공기 온도를 추월하는 상태가 발생을 해요.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3월 말, 4월 초부터 차광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광이 너무 세고 그때부터 광이 굉장히 세지거든요. 이들이요. 우리가 도포제를 뿌리는 조건을 보게 되면은 도포제는 이제 페인트잖아요. 뿌리게 보면은 일단은 건조하고 습도가 낮으며 바람이 불지 않는 날 뿌리는 게 좋죠. 근데 이거는 꼭 하긴 어려워요. 왜냐면은 도포제를 뿌려주는 사람들이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에 맞춰 뿌리니까 내가 5원을 뿌려야 되는데 비가 오면 못 뿌리지만 웬만큼이면 뿌릴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은 일이 계속해서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거든요. 아무튼 적정 조건은 맑은 날 건조할 때 하는 것이 유리하고 바람이 안 불 때는 유리하다. 또 기온이 낮고 습도가 낮으면은 흐린 날 같은 경우는 그 건조제가 차광제가 도포제가 그 마른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도포제를 뿌릴 때 온실이 평평해요?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죠. 그럼 천천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페인트가 한쪽으로 밀리겠죠. 그러면 어느는 두꺼워지고 어디는 얇아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점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맑은 날 하라고 건조한 날 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이건 지킬 수는 없어요. 아무튼 그럼 바람이 많이 부는 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차광제가 이제 도포제가 이 비단댐으로 이제 소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도 마찬가지죠. 흘러버리겠죠. 그래서 도포제가 적정한 두께로 굳어지지 않는다. 도포제를 뿌릴 때 이거 보잖아요. 안에다 밖이 보일까요? 도포제 뿌리면? 안 보여요. 정상이. 보이면은 너무 얇게 뿌릴 거예요. 일단 안에서 밖에 안 보이게 뿌린다. 거의 두껍게. 지금 이제 도포를 하는 방법인데요. 보시면은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돈 잘 벌거든요. 이게 일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차에 이 한색 큰 통에다 싣고 다니면서요. 이제 저기다가 저기 페인트하고 물을 섞습니다. 이것들요. 근데 우리가 페인트 칠할 때 어떻게 하나요? 페인트 칠할 곳에 이것을 깨끗이 닦아내고 하죠. 왜냐면 거기에 물은 그런
그런 기름이라든가 무슨 이런 더러운 물질들이 묻어 있으면 도포가 페인트가 잘 묻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소 작업을 하고 나서 이제 뿌리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뿌리는 장면을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이제 이게 현재 모습인데 보시면은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그 물바지 받고 다니면 이제 뿌리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측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요즘은 이거 볼게요. 제가 이제 세도에서 구에서 찍은 사진인데 요즘은 이제 드론으로 왔다 이렇게 좀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드론을 작은 드론은 아니죠. 이게 몇 천만 원짜리 큰 드론인데 이 드론으로도 도포제를 뿌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싸지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 도포제 뿌린 가격들이 뿌리고 있는 모습이고. 헬기 같다. 헬기가 건 아니고요. 저기 너무 온실이 만약에 외국에서는 헬기를 뿌린 경우도 있어요. 막 온실 하다가 20헥타 그러면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온실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뭐 2헥타 뭐 진짜 거의 3헥타 정도거든요. 보통 뭐 작은 온실은 조금 큰 온실이 2,000평, 3,000평, 단독 온실 같은 경우는 한동에 200평이잖아요. 근데 단독 온실 내가 20개를 뿌리는데 헬기를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이런 곳에 맞게 되죠. 이런 공간들에 맞게 되기 때문에 이제 헬기로 안 하고 드론으로 이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도포전하고 도포하고 보이죠? 햇빛이 어때요? 도포호를 보면은 뒤에 보세요. 우리 뒤에 그 칸막이 지금 해놓은 거 보세요. 저렇지 않아요? 빛이 분산되어 오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도포를 하면은 얘는 직달광으로 보이고 쟤는 뭐예요? 그러면은 산란광이죠. 그래서 도포제를 뿌리면은 산란광의 효과도 있어요. 산란광의 효과가 뭐라고 했어요? 광이 똑같이 들어오더라도 빛을 아래쪽과 위에 동시에 나눠줌으로써 생장점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안 받게 안전하게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같은 광이 100W가 500W가 들어와도 산란으로 들어오는 500W와 직달로 들어오는 500W는 다르다. 왜냐면은 500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압력이 세게 광이 막 들어오고 있는데 위에 250, 밑에 250 나누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위에 400, 아래 100 때리면 위쪽 생장점에서 너무 증산량이 많이 요구돼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도포제 장점은 또 하나가 산란광의 효과도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라고 얘기드려요. 지금 요거는 저희 제가 실험하는 온실인데 도포제 뿌린 거하고 뿌리지 않은 것하고 보게 되면은 밝기 차이가 나죠. 이만큼 방향 차이가 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이제 페인트 칠하시고 볼게요. 이쪽은 이제 칠하지 않은 거죠. 이쪽은 칠한 건데 어떻습니까? 보면은 칠하지 않은 곳, 칠하지 않은 곳, 칠한 곳 차이가 딱 봐도 하얗죠. 그래서 유럽의 온실을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아마 뭐 예산 정도 세우면은 잘하면은 모든 학생이 다 가지 못해도 몇 명 정도 선발해서 유럽 같은 데 그러니까 네덜란드나 스페인에 갈 기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산을 좀 확보하면은. 그럼 가게 되면은 6월 달 정도 네덜란드 온실이나 스페인 온실 가면 다 이래요. 하얘요. 뭐예요? 전부 다 저거 뿌려놨어요. 이거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가 우리보다 광이 이제 그 온도가 6월이라도 걔네는 20도, 22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도 페인트를 다 칠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다 페인트를 칠하고 있어요. 이거들이요. 그래서 지금 부산단지 쪽에서는 거의 다 여름 통과하는 쪽에서는 거의 다고요. 특히 강원도 쪽에서는 거의 다 도포제를 뿌리고서는 여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지우는 모습인데요. 이제 뭘로 지우나요? 지금 사람이 걸레 갖고 닦고 있죠. 이게 지금 뭐 뿌리고 있는 걸까 이 사람이 이거는? 물 아니에요. 약재예요. 예. 락스가 이게 도포제가 내가 이제 마덴크로 거나 뭐 경농이 뭐죠? 저기 노루나 이렇게 타면은 노루에서 만든 페인트를 지우는 그런 제거제를 또 구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약재 섞어서 뿌리게 되면은 이제 전용 제거제가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지우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일반적으로는 비가 많이 와도 이렇게 지우긴 지워요. 근데 만약에 비가 진짜 안 오잖아요. 약을 뿌려도 지우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 입장에 상관없죠. 어차피 나는 업자한테 30만 원 주고 맡겼으니까 상관없는데 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인건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겠죠. 이거들요. 비 오는 날 지우는 장기였지. 위험합니다. 위에 가서 일하는데 안전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큰 사고 납니다. 비 오는 날 절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미끄러져가지고 큰일 나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회사마다 나오는 게 다 있어요. 마덴크로는 마덴크로 거 사야 되고, 노루면 노루 거 사야 되고, 대성이면 대성 거 사야 돼요. 얘들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거제 희석 비율과 차원 접촉 시간에 제거 영향을 미친다는 거 뭐냐면은 희석 비율이 있어요. 뭐 3대1, 15대1, 30대1 이렇게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트를 많이 섞을수록 이제 더 많은 약재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같은 경우는 특정 피복제를 열화시키는 성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라 하죠? 불소 성분이 들어있는 것도 있다고 해요. 불소 성분이 들어있으면 뭐가 문제나요? 유리를 깎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대요. 그런 건 이제 참고적으로 아시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약재는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있었대요. 이제 환경제재가 강해지면서 이제 불소 성분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클리너 같은 경우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다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도 만들었어요. 지금 닦은 곳과 닦아지 않은 곳 볼게요. 닦은 곳은 어때요? 아래가 녹색으로 보이죠? 안 닦은 곳은 아래가 안 보여요. 근데 이게 9월 말 10월 초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가 되겠죠. 이걸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이건 매년 이렇게 지었다. 매년이 아니라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강원도 분은 두 번 해요. 언제 하냐? 지금 하고요. 장마철 되면 지어지죠. 장마 끝나면 또 해요. 예, 두 번 뿌려요. 고냉지 채소. 예, 그렇죠. 거기는 일단은 강원도 800고지가 시원하긴 우리보다 시원하긴 한데, 그렇다고 뭐 거기가 엄청 시원한 거 아니에요. 거기도 한낮에 35도 올라가고요. 밤에만 우리보다 2, 3도 낮아요. 뭐 3도 이렇게 낮으니까 거기도 뜨겁게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보다 낮은 거지 거기가 엄청 시원하진 않은데 그렇다고 시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중부지방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나 이런 데는 1년에 두 번 정도 뿌리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제 도포 여기 지운 모습이고, 그다음에 제품 소개를 조금 하면은 이제 노르게 있고요. 노르웨이 이제 에너지 세이버라는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산란 효과, 여전 차단 효과 있어요. 근데 보통 이게 지금 제일 싼 게 이제 노르 거거든요. 노르 페인트가 제가 마지막으로 구입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8리터에 좀 가격이 싸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지금 나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제 혼합 비율로 하는데요. 이거 거의 같아요. 1대3으로 하면은 33% 차광되고, 1대6으로 하면 30%, 그 다음에 1대9로 하면은 약 12% 차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은 100평, 200평, 300평 뿌릴 수가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근데 유효기한이라는 거는 저거는 이제 뿌렸을 때 비가 안 온다는, 그러니까 비가 이제 상식적으로 온다는 범위 내고요. 말씀드렸듯이 비가 하나도 안 와버리면 저거 이상 가버리고, 만약에 비가 자주 와버리면 저것보다 훨씬 짧은 기간 끝나요. 그래서 날씨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덴크로 제품이 있는데, 마덴크로는 일종의, 제가 커튼이 어디게 제일 좋다고 했어요 지난주에? 스베소께 제일 좋다고 했죠. 그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페인트 업계에서는 마덴크로사께 이제 제일 알아주거든요. 제일 고가 이것도. 근데 이제 레드 소리한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점체광을 차단한다. 뭐냐면은 뭐 가시광선, 뭐 적외선 전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동시에 가시광선도 20%, 적외선도 20% 차단하는 거고 있고요. 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선택성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가시광선을 20% 차광한다면은 적외선은 한 40% 차광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뭐가 좋다고 했어요? 가시광선, 그러니까 파라고 하는 광합성 광이 비율이 높은 게 좋아요? 열선이 높은 게 좋아요? 가시광, 그러니까 파가 높은 게 좋죠. 광합성하고, 그러니까 전체 광량에서 만약에 내가 200W가 들어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70%가 파고 30%가 적외선이에요. 그러면은 한 사람은 50%가 파고 50%가 적외선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300W라고 하더라도 파의 비율이 높은 70%가 파가 들어오는 광이 더 좋은 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질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질과 양이 있는데 질이 좋은 광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레드시트하고 레드소라 비교하면 레드시트가 전체 광량에서 차지하는 광의 질은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레드퓨즈 아이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선택적 파장이라고 하는데 화해 농장에서 많이 써요. 뭐냐면은 어떤 특정한 파장에서 꽃의 색깔이 더 이뻐지는 그런 특성들이 있거든요. 그 빛이 파장을 더 들어오게 해서 이런 레드퓨즈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파장을 오시나 더 끌어들이는 제품이 있는데, 이건 당연히 최고 고가겠죠. 그래서 이런 기능성 제품들이 있다 구할 수가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레드크리라고 하는 이런 그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그 씻어내는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성이라고 해서 대성 CNS라고 해서 이제 화이트 쉐드라는 제품으로 팔고 있는데, 여기는 독일계 회사예요.
공장은 한국에 있는데 독일계 회사가 이제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인데요. 지금 이것도 이제 그 전체 차단하는 게 있고 기능성 제품하고 두 개 나눠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들요. 얘는 이제 노르과하고 아까 말했던 그 마데크로사 거의 중간 정도 가격으로 팔리고 있어요. 이것들요. 그래서 제품이 상당히 다양하니까 뭐 누가 30만 원에 해준다, 40만 원에 해준다고 하면 뭘 알아봐야 돼요? 제품의 종류까지 알아보시고서 선택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책이 책이라고 예, 광 찾으시면 돼요. 광이요, 광. 예, 광 쪽.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관리의 광은 뭐냐면요. 이제 제가 고전에 먼저 앞에 작물은 늘 탱탱하게 식물을 마른 못하면 표현한다. 이게 뭐 뜻이에요? 예, 작물 중식이라는 얘기예요. 작물 중식. 그래서 작물이 내가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뭐예요? 작물이 안 좋으면 안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작물이 잘 자라고 있는지 안 자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광에도 볼게요. 아닌데? 보광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잠깐 쓸 수 있대요. 우리 인공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공광을 쓴다는 얘기는 인공광이라는 거는 광이 부족한 때 쓰게 됐죠. 부족한 시기에 쓰게 되는데 인공광이라는 거는 우리가 태양광을 이용하고 우리가 모자란 분을 보충해 주는 거지 얘가 주로 된 광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경제성 있는 온실을 운영할 때 보광이라는 것은 뭐다? 보조적인 개념이지 주광은 바로 태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실 안에 약광기 때는 광을 온실 안으로 최대로 들어오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요. 지금 보광 보시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고암 나트륨 등인데요. 지금 이렇게 밝게 비추고 있는데 얘를 보면 눈이 부실까 안 부실까? 엄청 부셔요. 쳐다 못 봐요. 저 하나 저기 몇 와트짜리 같아요? 한 킬로와트, 1kW짜리. 엄청 밝죠. 그래서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계절이나 지역 및 작물에 따라서 자연광으로 적정광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기에는 인공광을 이용하는데 이걸 보광이라고 해요. 이것들을. 근데 보광이라는 것이 제가 주가 아니라고 했어요. 어차피 태양광이 주라고 했어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시설에서 사용하는 인공광의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광이 있고 일장 조절용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전조등이라고 해요. 뭐냐면은 보광은 뭐예요? 에너지 개념이에요. 광합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 광합성을 많이 하나 적게 하는 우리가 에너지의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얘는 밥을 먹이는 거예요. 얘는 식물한테 밥을 먹이는 광의 개념이고 이 일장 조절용은 전조재배는 뭘까요? 길이만 조정하는 거. 낮과 밤의 길이를 조정한다. 우리가 제일 많이 그 화훼에서 그렇죠. 국화나 이런 화훼 재배에서 어떤 꽃은 어때요? 일장이 기를 때 피죠. 그럼 내가 일장이 짧은 시기에 얘를 길게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전조등을 켜놓고 일장을 길게 만들죠. 반면에 어떤 꽃은 일장이 짧아져야 꽃이 피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차광을 해서 우리가 빛이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밤이 길게 느껴져서 꽃이 피게 만들어져. 그리고 이런 일장을 조정해서 우리가 꽃을 피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꽃을 피거나 피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조재배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광은 그럼 보광하고 일장 조절용 전조재배하고 전조등하고 누가 더 비쌀까요? 보광이 훨씬 비싸겠죠. 에너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전조는 옛날부터 많이 있어요. 근데 보광은 최근에 시작된 개념이에요. 이것들이요. 비용이 엄청 비싸기 때문에. 이따가 제가 한번 계산식을 하나 놓을 건데 엄청 비쌉니다.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보광을 제가 이 만든 자료가 4, 5년 전에 만들었기 때문에 거의 없고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한 편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엄청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여기 이제 옥토엔 장이라든가 한팜이라든가 동부편 같이 기업형 온실들은 이제 보광등이 거의 다 설치되어 있고요. 아직 이제 기업형 온실들이요. 그리고 일반 개인 농장들에서도 일부 설치가 시작됐어요. 이거들요. 됐고. 그다음에 이제 수직 농장, 그러니까 식물 공장이라고 부르는 곳은 우리가 인공광이죠. 100% 인공광을 사용하죠. 이거들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저는 식물 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인공광 때문에요. 인공광 때문에. 여기서. 그래서 뒤에서 제가 조금 뒤쪽에서 왜 인공광이 들어가면은 어떠한 일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장점은 이제 일사량이 부족해서 이제 생육자 발생하는데 그 영향이 오래 가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이 해가 한 겨울철에 일주일 정도 해가 없잖아요. 그럼 2주 있다 꽃이 안 펴요. 그러니까 어제 그제 해가 없다고 꽃이 안 피는 게 아니라 오이는 바로 그렇게 되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약 2주 전에 해가 없으면은 바로 이제 꽃이 그 다음 2주 정도 되면 꽃이 안 피거든요. 이때 우리가 이제 단순히 이제 꽃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그 과실의 생장도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장이 없어지게 되면은 뿌리가 발달이 멈추거든요. 뿌리가 사라져요. 뿌리가 약해지면은 뿌리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드름병이라든가 이런 토양병에 올 수도 있어요. 뿌리에서 오는 병들이. 그래서 이 인공광이라는 거는 일종의 생산성도 올리지만 이게 그러니까 광합성에 의해서 과액체가 더 증가되는 거 있지만 식물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보강을 하게 되면 생장점은 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높아지죠. 그래서 원래 생장점 온도가 좀 높은 게 좋아요. 작물 재배에서.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생장점 온도가 높은 거 좋아. 왜 그런가 생각해 볼게요. 밤에, 그러니까 낮에 말고 밤에. 왜 높은 게 좋을까요? 양분은 따뜻한 곳으로 가요. 광합성 양분은. 그럼 따뜻한 곳으로 가야 생장점 온도가 다른 곳보다 1, 2도 높으면 어떻게 돼요? 양분이 전이가 더 많이 되겠죠. 그 얘기는 세력이 좀 더 강하게 유지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런 그 생산, 그러니까 과일의 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생육 조절에도 많이 이런 걸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희 후배대 온실 같은 경우에 요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보강등을 그러니까 업체에서 와서 일정부만 설치를 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했더니 그쪽 구역이 생산성이 좀 떨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광량 근데 걔가 200W인가 300W 등을 달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IR온 와트 센서 갖고 재봤더니 밤에 편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등을 단 곳과 등을 달지 않은 곳의 편차가 차이가 5에서 10W밖에 차이가 10W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 얘기는 효과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생장점이 좋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저희가 이제 IR 온도계를 측정을 해보니까 보강등을 설치한 구역에서의 생장점 온도가 설치하지 않은 곳보다 1, 2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더 세력이 강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거죠. 그래서 생육이 강해지는 이런 장점들도 있어요. 이것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흐린 시계도 이제 우리 품질 향상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보강등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보강등 하면은 보강등이 설비 비용과 전기 에너지 비용이 들어가죠. 근데 난방비하고 인건비는 어때요? 그리고 나머지 배직 가격이라는 동작 가격은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 에너지 비용이 일부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설비 비용이 올라가는 것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똑같이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과체류의 가격이 조금이라도 오른다고 하면은 바로 이때는 훨씬 더 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왜냐면 다른 비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 빛을 쏘잖아요. 빛은 곧 열로 바뀌나 안 바뀌나요? 열로 바뀌죠. 그러면은 보강등을 켜는 시점에서는 난방을 약하게 하거나 안 할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난방 보일러를 안 돌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돌려도 약하게 돌릴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물론 전기 에너지 비용이 더 상승은 하지만 그 쓰는 만큼 올라가지는 않는다. 이거는 왜냐면 거기서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난방이 에너지 비용이 좀 적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전체 통합을 그러니까 난방비하고 보강등비를 합치면 더 상승하지만 난방비만 갖고 따졌을 때 약간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기들이요. 얘기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우리 10월달, 11월달에 요즘에 우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10월, 11월달에 가을 장마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제 10월, 11월달에도 보강등을 쓰는 쪽이 이제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요. HPS라고 해서 고함 나트륨이거든요. 하이프레셔 소디움이라고 해서 하이프레셔 소디움이라고 하는데 이것들을 이제 사용했었는데요. 요즘은 LED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고함 나트륨 등하고 LED 등하고 이제 제가 경제성을 분석한 뼈가 뒤에 하나 나와 있어요. 오늘 교육할 곳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계산할 때는 LED가 경제성이 떨어지는 걸로 많이 떨어진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한번 계산할 필요가 있다. 좋다고 좋은 게 아니죠. 좋은데 그 가격보다 더 좋아야 되죠. 근데 가격보다 일단 좋긴 좋은데 내가 투자함보다 좋게 안 나오면은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를 이 보강 LED 등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요. 한번 이쪽에서 오늘 보강등 갖고 계속 수업을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제가 실험하는 온실인데요. 600W짜리 고압 나트륨 등에서 설치된 농장하고
그 옆에 다른 구역은 보강등 설치하는 구역이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이 줄기 두께 같은 걸 보시게 되면요, 줄기 두께라든가 잎의 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 보강등 설치한 곳이 훨씬 더 세력이 강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힘이 좋다고 하죠. 광합성을 훨씬 많이 했기 때문에 좋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런 차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강등을 한 곳이 약광기 때는 훨씬 더 식물이 잘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단점은 이제 초기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 단점이. 또 하나가 전기요금이요. 1헥타당 보통 12월 달 한 달 사용하게 되면은 보강등 갖고도 1,000만 원이 들어가요. 1,000만 원이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토마토를 3kg, 1kg에 3,000원 잡으면은 33톤을 더 따야 돼요. 전기요금만 갖고 따졌을 때 33톤. 굉장히 적은 비용이 아니죠. 33톤인데 이건 본전치기예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것보다 더 벌어야 되죠. 감가상각 더 따야 돼요. 이것들요. 그렇고 그다음에 전등 때문에 불편함이 존재하고요. 작업할 때. 그다음 수전하는 경우가 많다. 수전이라는 거는 이제 전기를 증설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증설 비용이 요새 저기 1kg, 아니 500kW 증설할 때 얼마 들어가나요? 제가 알기로는 최소 5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걸 알고 있고요. 1,000kW 정도면은 억이 넘어가요. 이게 전기 증설 비용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서 전기 난방을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강을 하는 시간을 딱 초저녁에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난방을 그때 하지 않고 보강등만 갖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전 시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새벽 3시, 4시에 4시, 5시, 3시, 4시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전기 증설이 필요하겠죠, 이거들요. 그래서 굉장히 단점이 한마디로 돈이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들이 있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도입 시 고려 사항을 보게 되면은 전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작물의 윗부분과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돼요. 근데 윗부분의 고열에 의해 고음이 건조피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은 그래서 권장을 할 때 보강등을 설치하려고 하면 측고가 6.5m 이상을 권장을 해요. 보통 6m만 돼도 되게 높은 오실이잖아요. 6.5m를 권장하는 이유가 등과 생장점의 거리가 1m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고압 나트륨 등은 1.5m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높아야 되는데, 예를 들을게요. 내가 측고 5m짜리에다가 보강등을 달았어요. 고압 나트륨을 달았어요. 그럼 유인 높이가 얼마예요? 5m에 달면? 1m 50을 띄우라고 했죠. 3m 50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허리만큼 여기다가 80m에서 1m 정도의 베드를 설치하고 작물을 치면 어떻게 해요? 재배 공간이 2.5m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보강등에 의한 효과는 받지만 뭐가 나빠져요? 잎을 더 많이 따야 되고 식물의 수광태세라고 해서 빛을, 그러니까 자연광을 받아들인 몸의 모양이 나빠지죠. 이게 유인을 많이 해보니까 이거를 유인을 더 많이 하고 낮은 위치에 설치하게 되면은 햇빛을 더 못 보게 돼요. 그러면은 내가 보강등에서 얻은 효과가 수광태세가 나빠지. 수광태세라는 건 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작물의 모양이에요. 수광태세가 나빠짐으로써 그것을 상쇄해버린다. 그럼 비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래서 요 얘기가 바로 충분히 높지 않으면 피해가 발생한다는 거. 그래서 보강이라는 거는 가장 비싼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보강등을 설치하려면 추가적으로 많은 장비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CO2라든가 안개 분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커튼도 좋은 게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창도 렉피니어로 해서 용마루 개폐가 돼야 되고 완벽한 온실의 조건 하에서 난방도 조조 가온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가온이 된 상태에서 바로 보강등이 들어오면 효과가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효과라는 거는 투입 대비 생산성을 뽑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른 설비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오히려 들어간 추가로 설치된 보강등에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소유득이 감소될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들을. 그래서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약한 광은 어떠냐? 우리가 광량을 약하게 주면은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광합성을 하지 않는 광은 식물한테 약과합하면 헷갈리게 만들죠. 그래서 식물의 소재가 약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생리장애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한 광은 쓰려고 하면 아예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이것들요. 그 다음에 이따가 제가 뭐 살짝 보여드릴 건데 빛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법률과 민원에 주의한다. 1헥타에 1000kW의 등을 달았어요. 그러면 밖에서 보면 어떨까요, 온실이? 와, 대단하겠죠. 엄청날 거예요. 막 멀리서 몇 킬로 바깥에서도 보면은 불난 것처럼 보일 거예요, 얘들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것 때문에 이 보강등을 설치할 경우는
반드시 블랙아웃 스크린을 설치하게 돼 있어요. 블랙아웃 스크린이 뭐냐면은 온실 안에서 온실 밖으로 빛이 나가지 않게 하는 것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하나 또 비용 추가로 발생해요. 그러면 빛이 밖으로 안 나가요. 그 얘기는 열이 밖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1000kW의 에너지를 내가 안에 쓰고 있어요. 온실 안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지겠죠. 그러면은 얘를 식히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강제 환기팬을 이용해서 전기로 환기를 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기 환기 시설이 또 필요하고 또 전기를 또 쓰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아직 조금 약해갖고 그냥 넘어가는데 유럽에는 빛이 밖으로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블랙아웃 스크린 설치해야 되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그 온실 안에 있는 그 공기를 바깥으로 강제로 빼는 강제 수단팬을 설치해야 되고 강제 팬을 설치해야 되고 거기다가 쓰면 전기가 들어가잖아요. 또 이것도 전기 비용도 발생하죠. 이것들이.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비싸고 비싸다 한마디로. 그리고 다른 설비들이 완벽하게 갖춰야 된다.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내 온실에 칩고를 7m 이상 올리지 않을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최소 6.5m, 권장은 7m. 예, 하지 않으면 못한다 보시고 완전한 온실을 갖추려면은 보강금 빼고 1헥타에 한 35억짜리 온실이 돼요. 근데 거의 35억짜리 이걸 안 짓잖아요. 그 온실이 어쩌다 하나씩 있고 대부분은 우리가 1헥타에 15억짜리만 줘도 우리가 오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만 줘도. 예, 그 정도만 되면은 설치 못해요. 그 온실에 이거 설치했다가는 낭비예요. 그게 돼지목의 진주목걸이. 예. 절대.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광원의 종주와 사용을 정하고 광도가 균일하게 배치하는 건 기본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게 광이 있고 요게 1000W 광이 있어요. 이 사이에 요게는 1000W가 광이 내려치지 않아요? 요긴 어떨까요? 요긴 덜 들어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겹치게 해서 1000은 아니더라도 양쪽과 비슷한 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등 가속 조절해야 돼요. 이것들이. 그래서 간격을 잘 조정하고 등 각도를 잘 맞춰야 되죠. 그게 노하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럽에 이런 보강등 관련해서 굉장히 큰 회사들이 있어요. 얘들을 보면은 등은 어차피 똑같아요. 필립스나 삼성 LED 등을 쓰는데 갓을 지들이 만들거든요. 그게 노하우라고 하더라고요. 그 갓을 각도와 그런 배치를 하는 그것들이 굉장히 노하우가 있어갖고 실제로 이제 대형 농장에서 이제 그 설치하신 분들 얘기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러니까 유명한 회사 것을 그러니까 유럽의 유명한 거에서 설비를 받으면은 굉장히 균일한데 빛이 그냥 그렇지 않은 회사 거 쓰면 똑같은 필립스 LED 등인데 효과가 좀 덜하다는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게요. 10제곱미터당 600에서 1000W 등을 한 개 설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 마이크로몰을 목표로 해요. 제가 마이크로몰이라고 했어요. 초당 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몰. 그 마이크로몰이 뭐라고 했어요? 마이크로몰은 그 얘기는 광의 입자를 얘기하는 데죠. 입자의 개수가 제곱미터당 200 마이크로몰 정도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근데 200 마이크로몰은 되게 작은 거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1몰이 얼마라고 했어요? 6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개. 거의 100만 분의 1이고 굉장히 크죠. 이것도 이 입자수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요새 막 양자역학 나오죠? 양자역학 들어봤죠? 막 이거 양자가 뭘까요? 바로 얘예요. 광입자. 광입자가 우리가 퀀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퀀텀 입자를 그래서 광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양자 물리학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보세요. 600W라고 했죠. 600에 1000W. 그럼 10제곱미터라고 했어요. 1헥타가 얼마예요? 10,000제곱미터죠. 600W를 1000개 달면 얼마예요? 몇 개예요? 6600kW. 만약에 1000W짜리를 1000개 달면 1000kW가 필요한 거죠. 우리 통상 얘기를 할 때, 야, 1헥타 얼마 필요해? 600에서 1000kW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해요. 굉장한 에너지죠, 이것들이. 제가 보니까 여름에 에어컨 많이 쓰면 저희 집에 쓰는 게 한 7, 8 정도 쓰는 것 같아요. 8 정도. 그럼 저희 집 같은 게가 한 350집 정도가 여름에 쓰는 전기를 쓰고 있어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그래서 순간광량이 300W 이하일 때 실시한다. 광이 없을 때 실시해야 되겠죠. 300W 플러스 100W 더하면 400W 나오죠. 저기 200 마이크로몰 와트로 환산하면은 100W거든요. 이 마이크로몰하고 와트하고 그 계산하는 방법이 100% 맞는 건 아닌데 통상적으로 와트 곱하기 2 하면은 마이크로몰이에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몰을 2로 나누면 와트가 돼요. 이것들이요. 토마토의 경우 이제 하루에 800줄 이상의 광량을 요구하는데요. 이건 최소 광량이에요. 토마토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저, 그러니까 생육이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일정 부분 생육이 되는 온도 광량이 800줄이고요. 보통 우리가
최대는 1600에서 1800주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요. 하루 적상량이 최대 800, 1800까지만 1800이면 충분하므로 이를 고려해 보관 전략을 했다. 예를 들어서 저기 12시나 2시에 1800주를 돌았어요. 그럼 보관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팅 값을 누적 광량이 1800을 주면은 보관을 하지 않게 만들어 놓죠, 이것들이요. 그다음에 하루에 적상 일사량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식물체 잎에 저장성 공간이 있거든요. 광합성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이상은 한국기가 넘어가면 광합을 더 이상 못해요. 창고에 양분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다음에 우리가 나대기를 18시간 설정하여 실시하는데 보통 22에서 4시까지는 6시간 정도를 보강을 하지 않는다. 왜 보강을 하지 않아요? 식물도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안 자면은 생리장애 발생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 그런 민원들 있잖아요. 가끔 뉴스에 나오죠. 여기 어느 골프장에서 야간 골프하느라고 뷰를 켜놔서 과수원이 안 돼서 과수원에 대한 피해를 보상을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뉴스에 와요.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큰 등을 설치해갖고 과수원 옆에 있으면은 골프를 쓰려면 어떻게 돼요? 엄청 밝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과수원까지 빛이 가고, 그럼 사과가 잘 못 자고 어떻게 돼요? 사과 생산량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토마토 같은 경우는 6시간 이상 잠을 자야 된다. 그래서 보통 작물에 따라 좀 다른데 보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우리가 야간 밤에 깜깜한 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얘들이. 이제 보강을 이제 잘못하는 경우를 보면은 광이 약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보강을 했는데 아까 같이 10W 나와요. 그러면 거 광합성 못해요. 광합성 안 하고 잠만 못 자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작물이 도장하고 약해져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겠죠. 광량이 작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전등과 생장점의 거리가 짧은 경우, 이런 경우에 생장점이 타격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광균율도가 낮지 않다. 뭐냐면은 이게 식물체 높이로부터 멀수록 광이 넓게 퍼질까요? 가까이 붙을수록 광이 똑같이 갈까요? 멀수록 광이 옆으로 퍼지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일정 높이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1m에서 1.5m. 고함의 도르는 1.5m 이상 돼야지만이 이런 식물체가 타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광을 골고루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이거들이요. 그 다음에 전등가시 너무 커서 햇빛을 가리고 작업의 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전등가시 너무 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등가시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작업을 하기가 불편하다는 얘기도 돼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작물의 자람에 따라 보강量사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요새 업체들이 와서 등을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걸 권장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례들이 있는데 한 2,000평 온실에다가 어떤 분이 100kW의 등을 달았어요. 효과 있었을까요? 별로 없어요. 오히려 잘못하면은 식물이 도장하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걸 가서 이제 와트 센서를 보여주고 데이터를 제시하고 이제 사장님의 등은 잘못하면은 식물한테 피해를 줍니다 했거든요. 근데 써먹긴 써먹어요. 어떻게 써먹을까요? 작업등으로. 네, 11월 달에 뭐예요? 11월 달에 해가 몇 시에 져요? 4시 반, 5시면 지는데 실제로 4시부터 일을 못해요. 어두워서. 그걸 켜놓으면 5시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1시간 일을 더 해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가 온실에서는 광량이, 그러니까 에너지가, 딴 거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보강성 설치하는데 어떤 분들이 어떤 방식이라 좋고 어떤 방식이고 자기는 된대요. 근데 우리는 볼 게 딱 하나만 보면 돼요. 뭐 보면 돼요? 등 전체가 몇 와트냐. 일단 그 다음에 그 몇 와트인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등이 균일하게 설치되고 등가시 좋아서 위치에 따른 광의 균일도가 높으냐. 그 다음 봐야 돼요. 근데 광량이 안 나오면 어때요? 균일도가 높아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은 광 에너지가 충분히 들어가야 되고 또 와트수로 계산해요. 그러니까 등이 몇 와트냐. 거기 플러스 등 그 다음 하고 나면은 광의 균일도가 높으냐 낮으냐 우리가 판단한다. 이거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달 방법이 연속광이 있고 단속광이 있는데 연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들이고요. 단속광이라는 거는 얘도 2시간 주고 껐다가 2시간 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단속광보다는 보통 연속광을 계속해서 쓰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요즘에 제가 이제 연구하는 이제 온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측고가 6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500W 등을 사용하고 600W짜리 고함 나트륨 등을 쓰고 있거든요. 원래 1kg 써야 되는데 왜냐면 측고를 얘가 600W 쓰니까 1m를 낮춰도 돼요.
등에서부터 식물의 거리가. 근데 1kW는 1.5m를 띄워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600W 등을 500으로 칠게요. 500W 두 개 설치하는 거하고 1kW 하나 설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에너지는 같아요. 근데 단점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1000W짜리 1kW 등을 사용하려고 해요. 왜 그런지 아실까요? 왜 그럴까요? 500W 두 개가 1kW 하나보다 못하다는 거. 뭐라고 하죠? 에너지 값은 똑같은데 우리가 보통 1kW를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닙니다. 에너지 똑같죠. 문제가 뭐냐면요. 돈 때문에. 500W짜리 두 개 설치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예, 비싸요. 보세요. 저기 1kW짜리를 1000개 달면 되잖아요. 500W짜리 몇 개 달아야 돼요? 2000개 달아야 되죠. 그러면은 전선 길이가 어떻게 돼요? 2배가 늘어나죠. 그 다음에 전선을 그 등을 달 때 그 인건비는 어때요? 2배가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1kW 등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큰 등을 좋아한다는 거죠. 작은 등 여러 개 달면은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비용이 크게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그건 우리 상식적으로 아시고, 보통 우리가 이제 4시부터 그러니까 저녁 10시부터 4시까지 6시, 그러니까 6시간 제약을 사용하고 있고요. 1800줄일 때 이항할 때 사용하고, 그다음에 4월부터 10월까지, 그러니까 4월부터 4월까지의 약광기 대출을 사용하고 있고요. 4월부터라도 혹시라도 이제 흐린 날이 지속되면은 그때는 또 보강등을 사용하게 돼요. 문 다 열어놓고 그때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근데 5월달, 6월달 못 사용해요. 온실이 뜨거워져갖고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고요. 보통 1600, 1800 중에 이항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LED 경우에는 장마철에도 사용할 수 있는데 HPS 등 같은 경우 온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보통 우리가 고압 나트륨 등은 10제곱미터당 1000W를 쓰고 1000W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LED 등은 600을 사용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LED가 파의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에서 파의 비율, 파가 한 70% 나오는 반면에요. 고압 나트륨은 50%밖에 안 나와요. 한 30%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LED 등을 사용할 때는 그 고압 나트륨보다 약 30% 정도 에너지를 적게 사용해요. 30-40%.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광합성은 파가 중요하죠. 그 열선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광합성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요. 지금 이 보강등을 설치하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건 전부 다 이제 LED가 아니라 이제 그 고압 나트륨 등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이때까지 이거 사진 찍을 때만 해도 이게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게 한 6, 7년 전이거든요. 이때만 해도 아직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고압 나트륨 등이었고요. 이제 최근 이제 하시는 쪽에서는 LED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LED 사례를 제가 뒤에서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그 수업 듣고 나시면은 LED가 과연 설치를 해도 될까에 대한 의문이 생길 거예요. 여기서까지 하고 10분간 잠깐 쉬었다가요. 잠깐. 이거 22도의 인공지능 하기 운전도 돼 있는 것 같은데. 오, 좋아.
그것만은 실수 기술하는 거 실수 또 있을 거기로 출근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확실 우리 때가 마지막이어서 더 실수 안 하는 왜냐면 우리 때 시키고 같이 하고는 약간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은 거기가 출석 괜찮은 분인지 출석을 엄청 그쪽에 하면 내가 지금 큰일 나는 거 언니 나 이거 있어. 보조 배터리. 보조 배터리 써요. 써놨는데 저거 풀충이나 자 어제도 이거 여기 학교에서 줬어. 설명회가 왔었을 때 좋은 왕이 있고 여행 가방 집에 그런 거 줬었어. 이거 나름 별로래. 근데 언니 이게 뭔가 글씨가 세밀하게는 안 되네. 이게 저거랑 다른가 봐. 아니 은지 거 은지 펜 가져왔어? 은지 한번 써보자. 좋은 건데 어떻게 써지냐? 은지는 안 가지 않냐? 이거 붙어 있는 거 같아. 여기 아이를 이거 괴롭지. 아니야, 이거 지금 안 있어. 같은 사람들이네. 다 같이 놀려. 옛날에 일찍 보니까 아니야 체험 연구해 주지. 우리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아유 복잡한 사진 그냥 사. 아니 선식 거를 주고 선식 거를 주고 엄마한테 선식 거 주고 그 이제 감사 나올 때만 봤거든요. 이 스티커. 저는 감사하게 안 나오고 65인데 그래요? 말만 이렇게 맞춰주고 관련된 서류적으로 하나 왜 그게 결定해? 왜 문제 때문에? 왜 문제? 그냥 무슨 문제? 기술원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제일 빨라. 그래서 거기 왜 무슨 교육인데? 자기네가 오늘 해주는 무슨 교육? 아니 그냥 이렇게. 아니 그러면 공부를 우리를 그냥 연락 어디 사는 누구 얘기 안 하면 되잖아. 3월 둘째쯤인가 연락 잘 해줄까? 무슨 교육? 이거 청소년 청소년 아니고 청소년가 청산호야. 청산호 100시간 그 예술가로 공부하는 거? 몇기 새로 하려고? 그게 서울시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거를 아니 교육원 누가 말 안 하면 되잖아. 무기명 근데 지금 막 청소년 할 애들 막 하는 풀프리 기술센터 이게 자기들끼리 못 하는 게 있는 거 일단 그런 거 아니 누군지 아 알게 것 같잖아. 계속 물어보는데 전국에서 다 와. 전국에서 다 와서 문의가 엄청 많아. 근데 처음은 충남에서 못한 사람, 전국 사람들이 충남으로 장소를 옮길 생각은 하구나. 왜냐면 충남이 스마트폰 지원이가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뽑아가지고 충남에서 따로 하는 데가 많아요. 그냥 밤에
스테이트만 빼면 충남 유니버시티잖아요. 충남에 그걸 맞아요. 충남에서 때문에 지원. 근데 이 지자체 선거하는 거예요. 지자체 사는 사람 대상으로 선거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배분하는 거고 그냥 각자 다른 지역이잖아요. 주소지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아 그래? 주소 부여가 안 돼 있어? 돼 있죠. 근데 서울에서 온다고 다른 지역에서는 아니라고. 근데 교육은 그렇게 받는다고 했는데 실제 지원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지원. 어 22도니까 추운데? 근데 어제 그 조교 선생님이 우리가 맑게 하려면 22도에 인공지능이라고 했거든요. 22도 진짜 추워. 온도만 올리면 안 돼요. 인공지능 하게 되니까 상관없을까? 우리 용기는 오빠 아니 그게 책 어제 조교님이 어제 덥다고 했는데 덥지도 춥지도 않고 상기 인공지능을 해놓으면 딱 좋다고. 좋네. 지금 공이 맞지 않는데. 근데 좀 올렸어요. 그래서 이 노래. 어제 그러고 있어. 아, 그걸 알려줬구나. 그러니까 왜 아무것도 말 안 했냐고. 아니 그 오만이랑 무슨 부산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말이야. 그래도 몇 시에 보면 몇 시? 8시. 8시간. 이게 담당자별로 담당하고 있는 교육이 다 다른 거야. 어떤 사람은 농업인데 어떤 사람은 가공 쪽, 어떤 사람은 뭐야 그냥 장르제대. 그 메시지가 오는 똑같은 농업 기술인데 메시지가 오는 분은 다 달라요. 이거는 언제 또 우리 개강하고도 얼마 안 됐을 때 갔잖아. 우리 개강 중에 개강 중에 바꿔도 돼?